하와이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러 갔던 국민의힘의 하와이 특사단이 귀국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하와이에 다녀왔던 특사단의 멤버죠. 김대식 의원과 지금 전화 연결해서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직접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하와이 갔다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홍 전 시장이 SNS 프로필 사진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을 올리면서 사실 민주당의 홍 전 시장 영입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때마침 또 예. 총리설이라는 뭐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요.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만나고 나서 빨간색으로 넥타이 색깔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해석들을 나올 수 있는 사진을 왜 홍 전 시장이 올렸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 올렸다고 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별다른 의미는 없었고요. 네. 저기 그 원래 그 파란 색깔이 옛날에 그 본인이 정치를 입문할 때 우리 그 한나라당 네. 색깔이 원래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 그 당대표 시절에 빨간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는 이제 조금 젊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파란색을 올렸는데 국내에서 워낙 또 파란색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또 지지하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 어떤 코어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없다면은 빨간색으로 교체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하는 거로 좀 교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파란 넥타이냐 빨간 넥타이냐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그게 굉장히 또 핫 이슈였습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색깔을 맨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한나라당 예, 색깔을 그게 의미했던 아니었습니다.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틀간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함께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귀국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금 더 연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는 뭐 두 가지 의미였고 우리가 이제 하와이에서 네. 빅 아일랜드로 가는 이런 비행기 편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는 시간이 조금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좀 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네. 아주 8시간, 9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진지하게 국내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인의 또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앞으로의 우리 정치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홍 전 시장의 입장은 이제 변함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을 했는데 선대위 합류를 거절하면서 일단 어제 귀국하면서 밝혔던 메시지는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말씀은 없었나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명분에도 맞지 않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명분인데 명분에 맞지 않다. 그러나 나는 김문수 후보하고는 30년이 넘도록 같이 해왔고 네. 또 첫 정치에 입문할 때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가 다 친하고 네. 친근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석에서는 문수영 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문수형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돕고 선전을 기원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는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단일화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사실 지금은 긍정적인 아주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국할 때 배웅도 했을 만큼 사실 가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홍 전 시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만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약간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아침에 보니까 리얼미터에 나온 자료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8.1,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8.6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9.4 이렇게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지지율을 합하면은 거의 이제 동률이 됐는데 48.0과 48.1이 됐는데 네. 이거는 굉장한 좀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줄 알으셨던 것 같아. 아하.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대화가 되고 뭔가 한번 빅텐트를 한번 치볼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대화 속에서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9.4%까지 올라고 갔다고 하는 거는 10%가 넘으면은 본인이 마이웨이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한 열흘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마치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좀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또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드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를 봐서라도 구애 작전을 펼쳐야 되고 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 이런 상황에서 돌발 변수라고 해야겠죠.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외출을 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당 내에서 의원들의 목소리,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들을 시간이 없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럴 때 이런 행보를 하시는지 저는 좀 답답하고 지금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차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통합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이 무너져간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지금은 인내를 할 시간이다. 네. 이런 것이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또 여기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겠다는 이런 그 뉴스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점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행동하고 싶은 그것도 있지만은 인내가 필요하고 지금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석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